이 있습니다. 뭐 K재단, 미르재단, 최순실, 정유라, 고영태, 그다음 그 문고리 3인방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만, 그러나 이번 탄핵에 그 적용되는 형법조항은 정확하게 3개밖에 없습니다. 뭐냐면은 뇌물죄, 그다음 직권남용죄, 강요죄 3개입니다. 그런데 그 직권남용은 대통령이 그 권한이 무한정 넓기 때문에 그건 뭐 별로 사실 일부 위반했다 하더라도 그 대통령 탄핵 사유가 되지도 않을 거고, 강요죄라는 것도 그래 되면 결국에는 이 문제는 2가지밖에 안 됩니다. 이 강요라는 것도 뭐 이게 실제로 K재단, 미르재단 같은 경우에는 우리 국가를 위해서 하다 보면은 재단을 만들 수도 있고, 그런데 이전에는 얼마 전에 예를 들어서 그 노무현 대통령 때나 그 김대중 대통령 때도 재단을 엄청나게 큰 걸로 만들었고, 또 그 여러분들이 잘 기억하는 세월호 때에도 1,500억이라고 하는 기업들한테 삼성에 150억 거두고 현대자동차 110억씩 거두고 그렇게 했고, 노무현 대통령 때에도 사면시켜주는 대가로 이 현대자동차가 1조짜리 재단을 만들게 현대정공구 장학재단 만들었고, 삼성도 삼성 꿈나무 장학재단이라는 걸 사면시켜주는 대가로 8천억 출연했습니다. 그것도 어떻게 보면 강요죄냐 이런 게 있으니까, 강요죄는 이게 뭐 탄핵 사유가 되게 힘드니까 이제 오로지 대통령을 탄핵시키려고 하면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뇌물죄. 뇌물죄로 하려고 하니까 누구 뇌물을 뭡니까? 삼성을 봐줬기 때문에 뇌물을 받았다. 삼성 받았다는 게 딱 2가지 아닙니까? K재단, 미르재단에 출연시킨 것이 이 강요죄로 하기에는 워낙 전례가 많기 때문에 이게 형성되지 않고, 그래 되기 때문에 이제는 뇌물죄로 엮어야 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 재단 출연한 거하고 정유라한테 그 말 사준 거 딱 2가지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래 되니까 그냥 이 재단에 출연시키는 것을 강요죄로 해가지고는 이건 뭐 워낙 전례가 많기 때문에 안 되니까 뇌물죄로 섞으려고 하니까, 이번 특검이 그렇게 무리하게 이재용 수사가 됐지 않습니까? 사실 이번에 그 특검의 가장 큰 문제점을 이런저런 이유가 있지만은 90일 동안 수사를 했는데, 원래 특검법에는 정확한 특검의 목적은 최순실 등 민간인의 국정농단 사태에 대한 진실 규명과 만약에 문제가 있다면은 기소하는 것이 원칙인데, 그래서 15가지 조항을 쭉 내는데 그 대통령을 수사하는 건 없습니다. 왜냐하면 대통령은 원래 재임 중에는 수사를 받지 않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최순실과 그 일당에 대해서 수사를 해야 되는데,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최순실이 얼마나 빼돌랐는지에 대해서 분명히 수사라는 것도 있고 우병우를 수사하는 것도 있는데, 그런 중요한 거를 아예 그냥 수사조차도 하지 않고 수사 다 끝나게 한 닷새 전에 시작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오로지 모든 수사를 이재용이 구석에 맞춘 거는 뭐 때문이겠습니까? 그냥 대통령을 뇌물죄로 구분했는데, 근데 대통령이 실제로 인마이 포켓한 건 한 번도 없지 않습니까? 그죠? 그리고 정유라한테 해가지고 그거는 최순실이 지가 중간에서 그냥 인터셉트 했는 거지 대통령한테 갖다 준 게 아니다 보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는 복잡한 이야기는 했지만 여러분들이 인식할 때는 형법적으로 보면은 딱 3가지 법조항, 뇌물죄냐, 직권남용이냐, 강요죄. 강요하고 그 직권남용은 그 대통령이 탄핵 사유로 될 수 없고, 뇌물죄로 해야 이제 이게 말이 되는데, 뇌물죄로 엮으려고 하니까 이재용이를 어떻게든 뇌물죄로 넣어야 됩니다. 그냥 강요죄로 해가지고는 뭐 별로 그렇게 죄가 안 되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번에 특검이 그렇게 무리하게 수사가 됐고, 우리 자유한국당에서도 이 특검이 얼마나 부당하냐. 원래 특검의 그 목적은 15개 중에 정말 유력한 거, 최순실과 고영태 이런 나쁜 놈들이 한 것에 대해서 수사를 하고 15개 항목을 찍어줬는데, 그거는 하나도 안 하고 그냥 오로지 그 중에 한 묶음 있는 이재용이를 그렇게 그냥 매달리는 게 바로 그 목적은 이재용 구속도 그놈들 원래 재벌을 싫어하니까 그런 것도 있지만은, 원래 목적은 대통령을 어떻게든 뇌물죄로 엮으려고 했는 것에 문제가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이제 탄핵 심판이라는 것이 헌법적인 문제뿐만이 아니라 정치적인 이와 같은 국정 혼란을 가져온 것에 대한 책임을 묻는다면은 저도 할 말이 없지만, 저도 그 법학을 공부한 사람으로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이걸 가지고 뇌물이라고 하는 것은, 뇌물을 줬다 하면 뇌물을 받아가지고 인마이 포켓한 게 있었는데 대통령이 인마이 포켓한 건 없고 최순실이하고 고영태 쪽에만 불렀기 때문에, 이거는 좀 이 돈이 들어가고 나온 구멍이 다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다면 제가 무슨 말을 하는지 여러분들 이해가 되시죠? 딱 여러분들이 이야기하실 때 딱 이야기하십시오. 이 사태의 본질은 세 가지 죄목이다. 뇌물죄, 그 강요죄, 그다음 그 직권남용죄. 그 직권남용이나 강요죄는 이게 뭐 워낙 별게 아니니까 뇌물죄로 엮으려고 하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 이재유를 어쨌든 뇌물로 엮으려고 그러는데 실제로 뇌물로 엮으려면 인마이 포켓이 있었는데 인마이 포켓이 있냐 없냐 여러분들이 판단하십시오. 그죠? 그러면 이 사태의 본질에 대해서는 제가 굳이 이 정치인이 뭐 탄핵을 이래라 저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고 여러분들에 대해서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를 여러분들이 마음속에 다 읽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예. 그리고 정말 어려운 시기에 우리 대구 경북이 나온 정말 청렴하고 소신 있는 우리 정치인 우리 김문수 지사님 정말 제가 너무나 존경하고 제 고향 바로 옆 동네 제가 영일군 축정이라는 데 고향인데 우리 바로 영천분이십니다. 그래서 제가 항상 존경하는 분인데 정말 요즘같이 국난을 맞이해서 용기 있게 나서는 모습에 저 이 자리를 빌어서 진심으로 김문수 지사님에게 다시 한번 존경한다는 말씀드리고 여러분도 김문수 지사님이 가시는 길에 계속 같이 해주시기를 진심으로 기대하면서 인사 말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